상대방은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랑 재회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 내 힘든 문제를 털어놓을 사람이 니밖에 없더라. 근데 니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술에 취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연락을 해서 하소연을 하게 됐다. 딱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이걸 너무 의미 부여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회를 너무 간절하게 바랬어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정말 좋아지려고 하는 와중에 전화가 와서 너무 흔들립니다. 우리 사연자분 여기서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정리한다고 해서 재회를 바라고 계신 이분이랑 재회 못합니다. 이분이 연락을 한 이유는 우리 사연자분이랑 재회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술에 취해서 연락이 오는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술에 취해서 충동적인 마음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음 날에 술이 깨고 난 후에는 귀신같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어찌됐건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 연락 속에 상대방의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봄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고 이 사람과의 재회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또 혼자 아파야 돼요. 이 사람이랑 헤어진 지 4개월 지났다고 했잖아요. 4개월 동안 많이 방황하신 것도 알겠고 이 사람을 잊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신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조금 괜찮아졌고 지금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잘 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 사람이 연락이 와서 자꾸 이 사람한테 흔들리는 걸 알겠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똑바로 보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재회 가능성이란 것도 상대방한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재회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재회를 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람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서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 사연자분은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흔들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애인이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이 한 번 더 짚었어야 돼요. 네가 하소연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결국 그 대상이 나였으면 그 전에 시간이 많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생긴 후에 나한테 연락을 하냐? 술에 취했다고 변명을 하기에는 네가 한 행동은 너무 선을 넘지 않았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확실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도 우리 사연자분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진짜 멀리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의 모습을 보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와, 이 사람은 지금 애인이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흔들리는 걸 보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재회를 한다고 했을 때 나랑 만나고 있는 와중에 혹시나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본인한테 마음을 표현하면 여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나랑 재회할 마음이 없이 나한테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한다고 해서 두 분의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게 너무 컸나 봐요.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을 진짜 좋아하는 거 맞냐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간절히 재회를 원하시는 이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람한테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면 전 사람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이별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사연자분은 절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런 마음이라면 그냥 혼자 지내시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잊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마련됐을 때 이 사람이 전 사람을 밀어내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다른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스스로가 체크를 해야 돼.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다른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사람 잊을 수 있다, 만나봐라, 이 말만 듣고 나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전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를 나는 진짜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똑같이 상처를 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그걸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성으로 느낄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을 봤을 때 두근거리고 설레,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한테는 이 별거 아닌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인간적으로도 저도 전 사람도 정말 별로인 사람이네요.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스로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족을 갖다 붙이고 변명을 하셨으면 쓴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스스로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인지하고 계셔서 쓴소리는 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사람을 비워내는 시간 역시 짧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지고 힘들고 아픈 거고, 이런 과정들이 꽤나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사연자분도 그렇고 두 사람이 이 남으로 지낸 공백 기간에 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불쾌할 만한, 신경 쓰일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잖아? 두 분이 만약 재회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될 겁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뭐 남사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 이 사람은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나 헌팅 포차나 클럽 이런 데 가가지고 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 말고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걸림돌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을 때 일어난 문제들이 아니라 남으로 돌아섰을 때 일어난 문제라서, 사실 서로가 그냥 그때 우리 연인관계 아니었잖아, 남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끝이거든. 근데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나랑 잠깐 헤어진 기간 동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 걸림돌을 의식한단 말이야. 내가 진짜 이 사람과 재회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이 걸림돌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했어야 돼요. 근데 사연을 읽어보니까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사연자분도 그렇고 중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재회를 해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재회를 한다고 하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들은 우리가 헤어졌을 때, 남으로 돌아섰을 때 일어났던 문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사연자분의 나이에 그 정도의 연애 가치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애초에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해서 헤어졌던 사람들인데, 이 중간에 헤어진 기간 동안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해를 하기 어려운 걸림돌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 버렸기 때문에 재회를 해도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헤어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건 우리는 헤어졌고 남이 됐고 이제는 재회 못할 것 같다 싶어서 헌팅 포차도 가고 클럽도 가고 가볍게 사람도 만나보고 지금 다른 사람이 생긴 상태라면, 애초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생각 자체를 나는 곧 죽어도 이 사람과 재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야 돼. 근데 이 전제를 깔지 않고 재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이 재회를 한다고 했을 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헤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걸림돌이 생겨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사연자분은 전 사람과 재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는 게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한테 집중하시고요. 진심이 아닌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을 놓아주세요. 왜냐면 우리 사연자분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일 거란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하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질 것이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상대방한테 이별 통보를 하면 상대방이 많이 힘들 겁니다. 이별의 아픔은 오로지 내 몫이야.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면 안 돼.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내 전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아무런 상관 없잖아. 근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느꼈던 힘듦을 이 사람한테 전가시키면 이 사람은 무슨 죄냐 이거지. 저 자신이 사람으로서는 최악이 안 되어야겠어요. 사람은 원래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욕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겪었던 무언가를 똑같이 주는 건 진짜 최악이라는 거죠. 본인의 힘듦은 본인 선에서 끝내는 게 맞아요.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외면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내가 속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순간 내가 겪었던 힘듦이나 상처들을 상대방한테 똑같이 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미안합니다. 제외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찾아오신 걸 텐데 아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상담을 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성이 없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무조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제가 원하는 상담 방향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분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 잘 해보시고 결정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